NH튜브 헬로부동산 김효산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요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대출 축소, 세금 강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임대주택 등록제도 보완, 거래질서 강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핵심인 대출, 세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수요 규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대출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세금은 조정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받았던 것이 주택 가격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받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만약 시가 15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까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 구입용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가 15억 원의 기준은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닌 금융회사 조회시세인 한국감정원, KB부동산 시세 등이 기준이 되며 둘 중 하나만 초과되어도 대출이 안 됩니다. 만약에 15억 원 이하로 아파트를 매입했어도 금융회사에서 조회한 시세가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반대로 실제 15억 원이 초과된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조회 시세가 15억 원이 안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초고가주택을 담보로 초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초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특수거래나 다운계약서 등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동시에 시장거래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면서 대출받아서 초고가주택을 매입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매입할 때 LTV가 9억 원까지는 기존처럼 40%, 9억 원 초과분은 20%로 가격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주택을 14억 원에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전체 LTV 40%가 적용되어 5억 6천만 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9억 원까지는 40%, 초과분인 5억 원은 20%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6천만 원으로 이전보다 1억 원이 줄어듭니다. 실수요자의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도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가 새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약 매입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2년 안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1년 안에 전입하고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9억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차주 유형별,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현황입니다.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업이나 주택 매매업,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전세 자금 대출 등도 강화하면서 규제를 피해 대출받을 만한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2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이 구간별로 0.6에서 3.2% 높아지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는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했습니다. 공시가격도 현재 시세의 70% 수준이던 것을 내년에는 시세 변동률을 모두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개선 내용입니다. 첫째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분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유기간만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 적용되는데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단축하고 전입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제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아닌 1년 안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은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2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넷째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청약할 때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세대상 다주택자 판단을 할 때는 빠졌습니다. 2021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대출, 청약, 세대상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섯째는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현재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만 40% 중과되던 것이 21년부터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기본세율로 강화됩니다. 전면 강화된 대책 속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 이상자는 20% 양도소득세가 가산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아서 최대 6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2020년 6월까지 한시적 적용 배제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매각할 때는 일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11월 발표된 서울 27개 동에서 서울 13개구 전역, 경기 3개시 13개 동, 서울 5개구 37개 동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고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입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시세 9억 원 이하, 9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가격별로 대출 규제가 차등 적용되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과되고 있던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는 완화 정책을 두었습니다. 주택가격 형성의 특성상 수요자가 많을수록 시세가 높아집니다.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국내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인기 아파트입니다. 이제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전세 관한 대출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초기 비용 포함해서 최소 16억 원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
큰 여력이 있으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의 주요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매입 심리가 줄어든다기보다는 대출이 비교적 용이한 9억 원 이하 구축 아파트, 15억 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 지역이 이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승계 후 매입하거나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이 아닌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의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자신과 세대원들의 투자 가능 여력과 상황 등을 점검하고 복잡한 대출이나 세금, 청약제도 등을 잘 파악하면서 급한 투자보다는 신중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